나는 그 편지를 열자마자 칼을 들었다. 아내의 목에 대고 서 있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다. 24년의 결혼 생활이, 그 모든 따뜻한 저녁 식사와 딸의 웃음소리가 단 한 번에 찢어지는 소리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내가 날 속인 대가는? 내 인생 전체야.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 창가에서 나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48세의 나, 김인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컨설팅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직을 맡아 20년째 버티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아내 지은이와 딸 수아가 깨우는 소리가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다. 지은은 46세, 은행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일하는 여자였다. 우리는 24년 전 대학 시절 만난 사랑으로 결혼했다. 수아는 이제 22세,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오빠, 오늘도 일찍 가. 지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불렀다. 옵. 그 호칭이 이제는 매스꺼움을 불러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야. 수아는 아직 어제 과제 때문에 늦게 잤대. 지은이 웃으며 다가와 내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 부드러운 촉감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한강의 물결을 보았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그 물은 항상 반짝였다. 내 삶처럼 표면은 평화로웠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김 과장님, 익명 발송이래요. 특별히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봉투는 평범했다. 갈색 종이, 우표도 없이 접착제로 붙인 흔적. 주소는 내 회사 주소, 발신인은 없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다. 24년 전 우리 결혼식 날 예지은이 흰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뒤에 적힌 글씨가 내 시야를 가렸다. 너의 아내는 그날부터 날 사랑했다. 그리고 내 딸은 내 피를 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해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지옥 같은 비밀이 나만의 것이다. 편지를 주워 다시 읽었다. 글씨는 떨리지 않았다.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한 글씨체였다. 민준 씨, 미안하지만 진실을 알려줄게. 지은이는 대학 때부터 나와 만났어. 너는 그냥 위장막이었지? 우리는 매주 만나서 사랑을 나눴고 수아는 그 열매야. DNA 검사 결과는 첨부할게.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용서할래? 아니면 파괴할래? 첨부된 종이는 DNA 검사 보고서였다. 확률 99.9%. 수아의 아버지는 나였다. 아니, 내가 아니었다. 이름은 박준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지은의 대학 동아리 선배, 지금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성공한 그 남자. 나는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던 그 얼굴.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토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24년이 그 모든 밤, 지은이 늦게 귀가할 때마다 잔업기라고 했던 그 시간들. 수아의 출생, 그녀를 안고 울던 그 순간.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나는 장난감처럼, 바보처럼 이용당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머릿속에 박준호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의 로펌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니
그는 최근 대형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부패 스캔들, 정치인 변호. 돈과 권력의 냄새가 풍겼다. 지은은. 그녀는 여전히 그와, 아니, 24년 동안.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다. 오빠, 왜 그렇게 늦었어? 수아가 기다리던데 수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안겼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 미소. 내 딸의 미소. 하지만 이제는 낯선 피의 미소였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무거나. 피곤해서. 저녁 식사 중 나는 그 편지를 떠올렸다. 칼을 들었던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 잠든 후 나는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켜고 DNA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다. 위조의 가능성은? 하지만 전문기관의 도장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병가를 냈다. 회사에 가족 일이라고 핑계대고 집에 혼자 남아 지은의 옷장을 뒤졌다.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0325, 우리 결혼 기념일, 메시지함을 열자 최근 메시지가 박준호의 번호였다. 오늘 밤, 평소처럼. 수아는.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4년, 그 모든 배신의 증거가 여기 있었다. 사진, 영상, 사랑 고백.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남자답지 않게 흐느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를 훔친 범죄였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박준호는 권력자였다. 지은은. 그녀는 내 아내였다. 아니, 이제는 적이었다. 수아는. 그녀를 어떻게 볼까?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하지만 그 피, 그 유전자가 날 증오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바람이 차가웠다.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니 그들의 손이 부러워졌다. 내 손은 이제 빈 껍데기였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 아니. 재산. 무의미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복을 빼앗아야 했다. 공정하게. 그들이 날 빼앗은 만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을 마주쳤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여보, 오늘 저녁 데이트 어때? 오랜만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모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제는 더러웠다. 그날 밤,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물었다. 지은아, 우리 결혼 생활. 후회한 적 없어? 그녀가 웃었다. 절대. 오빠가 있어서 행복했어, 거짓말. 나는 칼을 쥔 손을 상상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드라마에서 배운 대로 나는 천천히,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박준호를 만나기로 했다. 그의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입니다. 개인 상담을 원합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준호 변호사님 스케줄이 꽉 차셨어요. 나는 웃었다. 지은 씨의 남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침묵 후 약속이 잡혔다. 다음 날 오후 3시. 로펌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그곳은 권력의 냄새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자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초반, 여전한 매력적인 얼굴. 회색 정장, 시계는 롤렉스. 민준 씨,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사무실로 안내되자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편지 받았습니다. 당신 거. 그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걸 보내지 않았어. 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DNA 보고서가 펼쳐졌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24년, 지은이와 당신의 24년. 그리고 수아. 내 딸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민준아, 앉아. 이건 복잡하다고? 그 단어가 내 분노를 키웠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지은과 그는 연인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임에 끼어든 편한 친구였다. 지은은 임신했을 때 나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삶을 원했어. 너는 착하고 일도 잘했으니까 착하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그리고 계속 만났다고? 내 결혼 생활 내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었어. 수아는 우리의 실수. 내 딸을 실수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편지를 보냈지? 아니, 그 편지는 내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거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거짓말일까? 아니,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순간 나는 그의 약점을 봤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럼 그 사랑을 이용할 수 있었다. 준호 씨, 나는 복수할 거야. 법정에서. 아니. 더 깊이. 나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당신의 로펌, 당신의 명성. 다 잃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민준아, 제발. 수아를 생각해. 그녀는 무죄야. 수아.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울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분노의 연료가 되었다. 나는 수아를 사랑했다. 그녀의 졸업식, 첫 연애 상담. 모든 게 진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피가 날 배신했다.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회사 스트레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그냥. 아빠가 바보였어. 그녀가 웃었다. 아빠는 최고야, 애 최고. 그 말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메시지. 박준호로부터. 민준이가 알아. 어떻게 하지? 지은의 답. 오빠, 무서워.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자. 함께. 그 단어가 내 결심을 굳혔다. 나는 그들의 함께를 파괴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다.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이름은 이태준, 옛 동창. 민준아, 무슨 일?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침묵 후 말했다. 이건 위험해. 하지만 도와줄게. 비용은? 얼마든지. 내 전 재산 다 걸어. 이 탐정은 움직였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지은과 박준호의 만남 장소, 강남의 고급 모텔, 매주 수요일 밤 사진들. 영상 클립. 그들의 속삭임. 준호 오빠, 민준이는 영원히 모를 거야. 모른다. 그 오만이 날 미치게 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지은의 신음소리, 박준호의 웃음. 내 삶의 배경음악이었다. 분노가 쌓일수록 계획이 선명해졌다. 먼저 경제적 압박. 나는 은행에 가 지은의 대출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도움으로 집을 샀다. 우리 집 그의 돈으로.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건 박준호가 아니었다. 중립적인 여변호사 최은정. 이혼 소송. 불륜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딸 DNA. 네, 그리고 양육권. 수아는 대학생이지만 재정 지원은 내가 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게 가죠? 재산 분할, 명예훼손 소송. 박준호 쪽도 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정은 너무 깨끗했다. 나는 더러운 복수를 원했다. 심리적. 그들이 느끼던 쾌락을 공포로 바꾸는 거우.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소셜미디어. 박준호의 로펌 리뷰에 이 변호사는 불륜 전문가인가? 가족을 파괴하는 법을 잘 알아. 첫 번째 화살. 지은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출근할 때 나는 수아와 산책했다. 아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눈이 걱정으로 물들었다. 아빠가. 엄마랑 싸울까 봐. 나는 멈췄다. 수아야, 아빠는 너만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변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늦게 돌아왔다. 잔업, 또 그 핑계.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그녀의 가방을 뒤졌다. 속옷에 묻은 향수 냄새. 박준호의 시그니처. 나는 참았다. 아직. 복수의 첫 번째 타격은 은밀했다. 나는 박준호의 로펌에 익명 팩스를 보냈다.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 주식 거래 스캔들, 그 정치인 사건. 증거를 공개할까? 그는 당황할 터였다. 실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과거를 탐정에게 조사하게 한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가 몇 건 나왔다. 블러핑.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며칠 후 그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그 팩스 내 거지? 제발, 그만해.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웃었다. 지은이. 그녀는 당신의 창녀일 뿐이야. 내 아내였던 여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미쳤어. 수아를 생각해. 수아. 당신 딸 말이야. 침묵. 그 침묵이 승리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로펌 뉴스에 그의 이름이 떴다. 박준호 변호사, 의뢰인 이탈의 작은 균열. 하지만 시작이었다. 집에서는 지은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가 불안해했다. 오빠,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피곤해서. 수아는 더 예민해졌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 웃으며 넘겼다. 아빠는 그냥 일 스트레스야.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은의 전화, 준호 오빠, 민준이가 뭔가 알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남. 또 나는 탐정에게 지시했다. 이번엔 녹음. 모텔방에서 그들의 목소리. 민준이가 편지 받았대. 누가 보낸 거지? 우리가 끝날지도 몰라. 끝. 그 단어가 날 자극했다. 나는 그 녹음을 편집해 지은의 회사 이메일로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의 비밀, 상사에게도 알려줄까? 다음 날 지은이 울며 집에 왔다. 오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랑 관련된? 나는 안아주었다. 무슨 소문? 그녀가 흐느꼈다. 불륜. 누가 퍼뜨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첫 번째 피해 마투.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아의 학교. 그녀의 친구들. 소문. 수아 엄마, 바람 피운대. 아빠 불쌍해. 수아가 집에 와서 물었다. 아빠,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야, 믿지 마. 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고통의 공유. 그녀가 느끼는 아픔이 내 복수의 일부였다.
박준호 쪽은 더 재미있었다.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났다. 박 부인의 이름은 혜진, 갤러리 큐레이터.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다가갔다. 박준호 변호사 부인분 맞죠? 저는 지은 씨 남편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무슨. 나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당신 남편의 24년 외도. 증거 있어요. 왜 그녀가 떨었다. 거짓말, 하지만 사진을 보자 무너졌다. 왜 나한테, 나는 속삭였다. 공정하게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함께 복수합시다. 그녀는 동의했다. 분노한 여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로펌에 압력을 넣고 그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혼 소송 준비. 박준호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뉴스에 대형 로펌 내부 갈등, 박준호 대표 사임 위기. 지은은 이제 공포에 질렸다. 오빠,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가 무릎 꿇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잘못. 어떤 잘못? 그녀가 울었다. 준호 오빠랑. 오래됐어. 미안해. 오래. 그 단어가 내 칼이 되었다. 수아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내 피가 아니야.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알아. 이제부터 내가 느껴볼 차례야. 그날 밤 나는 수아를 불렀다. 아빠가 이야기할게. 내 엄마와 아빠의 결혼은 거짓이었어. 수아가 울부짖었다. 아빠, 왜?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너 때문 아니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해. 복수의 물결이 퍼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불륜 스캔들 때문에 박준호는 클라이언트들을 잃었다. 그의 아내가 모든 걸 폭로했다. 소셜미디어는 불타올랐다. 박준호 스캔들. 그의 명성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그들의 추억. 나는 그 모텔방을 예약했다. 지은을 데리고 갔다. 여보, 오랜만에 로맨틱하게. 그녀가 의심했지만 따랐다. 방에 들어서자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들의 24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내 추억이야. 이제 내 것. 나는 문을 잠갔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제발, 나는 속삭였다. 24년 동안 내가 날 가둔 이 방, 오늘 내가 갇히는 날. 모텔방에서의 그 밤은 지옥이었다. 지은은 울고 애원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대학 때 준호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너는 그냥 친구였어. 하지만 임신 후 안정된 삶을 선택했어. 미안해, 오빠. 안정. 그 단어가 내 웃음을 터뜨렸다. 안정. 내가 훔친 내 삶을? 나는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다. 새벽까지 대화했다. 아니, 신문이었다. 준호와의 첫 만남은 언제? 수아 임신 중에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내 분노가 쌓였다. 하지만 폭발시키지 않았다. 복수는 마라톤. 스프린트가 아니었다. 아침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빠랑 싸웠어. 지은이 무너져 앉았다. 수아야, 엄마가 나쁜 짓 했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뭐? 불륜. 아빠가 말한 거? 나는 지켜보았다. 가족의 붕괴. 아름다웠다. 수아가 나를 안았다. 아빠, 나, 엄마 미워. 하지만 나는 속삭였다.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수아,
내 피가 날 아프게 해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박준호는 이제 추격자였다. 그의 전화가 매일 왔다. 민준아, 만납시다. 돈 줄게. 얼마든지. 나는 거절했다. 돈. 내 24년을 살 수 있나? 그는 절박해졌다. 지은이를 풀어줘. 그녀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 그 오만.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탐정의 도움으로 그의 과거를 샅샅이, 대학 시절, 지은을 빼앗기 전 그는 다른 여자를 버렸다. 자살 미수. 그 여자의 이름 송미경. 살아 있었다. 40대 후반, 지방에서 작은 카페 운영. 나는 그녀를 만났다. 부산의 작은 거리, 바다 냄새가 나는 카페. 박준호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요. 그녀의 눈에 증오가 있었다. 그 남자는 항상 그래. 이용하고 버려. 나는 증거를 주었다. 최근 스캔들 사진. 함께 복수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개해요. 그녀가 동의했다. 인터뷰 영상. 박준호는 25년 전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로 갔어요. 이제 그 여자도 버림받았대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익명 채널. 조회수 폭발. 박준호 과거. 그의 로펌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이제 그림자였다.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울증.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약을 주었다. 먹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약은 더블 용량. 그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 지배. 한국 드라마처럼 나는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수아는 대학을 쉬었다. 아빠, 나 가족이 싫어. 그녀가 도망치려 했다. 친구 집으로.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가봐. 하지만 돌아올 거야. 그녀가 돌아왔을 때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엄마가 준호 아저씨랑. 수아가 그 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DNA로 확인됐어. 그녀가 무너졌다. 그럼 나, 아빠가 아니야. 그 물음이 내 가슴을 찔렀다. 혈액은 아니지만 아빠는 너야. 항상. 하지만 그녀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지은을 향해. 엄마 죽여버릴 거야. 그 증오를 이용했다. 나는 수아에게 말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없지? 그럼. 같이 복수하자. 그녀가 떨었다. 어떻게? 박준호를 만나. 내 진짜 아빠라고. 그녀가 울었다. 싫어. 하지만. 왜 안 돼? 계획은 완벽했다. 수아가 박준호를 만나는 거 이 카페에서. 나는 숨었다. 녹음기 켜고. 수아의 목소리. 아저씨, 당신이 내 아빠래요. 왜 우리 가족을 망치셨어요? 박준호가 당황했다. 수아야, 미안해.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수아를 자극했다. 사랑. 2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빠. 내 아빠를 속이시면서. 그녀가 소리쳤다. 박준호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돈 줄게. 유학 보내줄게. 수아가 웃었다. 내 가르침대로. 돈. 그걸로 내 아픔이 사라지나요? 그녀가 일어나 나갔다. 그 녹음은 금광이었다. 공개되면 그의 이미지는 끝장. 집으로 돌아온 수아가 말했다. 아빠, 재미있었어. 그 아저씨, 완전 약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수아, 너도. 언젠가 날 배신할 피를 가졌어. 믿을 수 있을까? 지은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수아가 준호를 만났다고.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아,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느껴봐. 24년의 고통을. 복수의 절정은 다가왔다. 박준호의 로펌은 파산했다. 그의 아내 혜진이 모든 자산을 가져갔다. 뉴스 헤드라인, 박준호, 불륜과 사기 스캔들로 몰락. 그는 거지처럼 변했다. 나에게 전화, 민준아, 끝내줘. 죽을 것 같아. 나는 만났다. 한강 다리 아래, 비가 내리는 밤, 죽고 싶어. 쉬어. 하지만 그 전에 지은이를 데려와. 그는 떨며 따랐다. 지은은 이미 내 소나귀에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달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포옹. 마지막 사랑. 이제 끝이야. 나는 총을 꺼냈다. 장난감 총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공포의 눈. 민준아, 제발. 박준호가 무릎 꿇었다. 지은이 울었다. 오빠,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 그 단어가 코미디였다. 나는 웃었다. 사랑. 그럼 왜 날 선택했지? 왜 24년을 속였어? 지은이 대답했다. 안전하게. 살고 싶었어. 너는 좋은 남자였으니까. 좋은 남자. 그 칭찬이 모욕이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빈 총알 소리. 그들이 쓰러졌다. 공포로. 이게 시작이야. 진짜 총은 다음에. 나는 그들을 버려두고 갔다. 비가 내 얼굴을 씻겼다. 자유로웠다. 집에 돌아오자 수아가 기다렸다. 아빠, 어디 갔어? 엄마. 없어. 나는 말했다. 엄마는 갔어. 내 진짜 아빠랑. 그녀가 울었다. 나 어떻게 살아? 나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수아야, 새 삶을 시작하자. 아빠랑 둘이.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 엄마 없어도 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의심이 있었다. DNA. 그녀의 뿌리. 지은은 사라졌다. 박준호와 함께 도망쳤다고 소문났다. 하지만 탐정이 추적했다. 지방 모텔. 그곳에서 나는 기다렸다. 문을 두드렸다. 그들이 떨며 열었다. 민준아. 마지막 신문. 왜 나한테? 지은이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 안 해. 준호 오빠와의 사랑은 진짜였어. 박준호가 덧붙였다. 너는 그냥 도구였어. 도구. 그 단어가 내 마지막 스위치를 켰다. 나는 진짜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가져온. 공정하게. 24년의 대가. 지은의 비명. 박준호의 저항.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상처만. 깊게. 이제 영원히 기억해. 내 고통을. 경찰이 왔을 때 나는 자수했다. 자위방어예요. 그들이 날 공격했어요. 증거는 조작했다. 탐정의 도움. 나는 풀려났다. 무죄. 수아는 나를 버렸다. 아빠, 당신도 미쳤어. 엄마를. 그녀가 갔다. 미국 유학. 박준호의 돈으로. 아이러니.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창가. 하지만 승리였다.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지은은 장애로, 박준호는 감옥에. 사기 혐의. 수아는 그녀의 선택. 나는 새 여자를 만났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 복수만이 내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 직장, 새 삶을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그 피, 그 비명.
후회. 조금. 하지만 정의였다. 그들이 훔친 걸 되찾은 거. 수아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아빠, 그녀가 안겼다. 미국에서. 엄마 생각났어. 당신도 우리는 울었다.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지우는 요양원에 있었다. 내가 보냈다. 그녀를 봤다. 오빠. 왜? 나는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배신은 용서 못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나도. 후회해. 박준호는 출소했다. 거지. 나에게 편지. 민준아, 고마워. 그 고통이 날 깨웠어. 고마워. 미친 소리.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마지막 복수. 수아의 결혼. 그녀가 박준호의 피를 가진 걸 알면서도 나는 축복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아이는? 내 피가 아니야? 삶은 계속되었다. 서울의 거리, 한강의 물결.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 껍데기. 복수의 대가. 그리고 그 편지, 그 충격적인 우편물. 그것이 내 삶을 바꿨다. 영원히.